달 전 일본의 외딴 섬마을에 C2 수송기를 타고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防衛大臣の小泉進次郎です。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곳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配備によって我が国への武力攻撃そのものの可能性を低下させ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おり、地域の緊張を高めることになるというご指摘は当たらないものと考えています。 중일 갈등 국면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날 발언은 중국을 다시 한번 자극했는데요. 우선 여기서 지역의 긴장이라는 표현을 꺼내든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찾은 요나구니 섬은 일본 영토 중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두 섬 사이 최단 거리는 110km에 불과한데요. 자연히 중국 본토와도 가깝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와는 약 15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여차하면 싸움터가 될 수 있는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구니에는 2016년부터 자위대가 주둔 중인데 자위대는 이렇게 현지 주민들과 함께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훈련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이곳에 적의 레이더를 회방 놓는 전자전 부대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미 요나구니에는 적의 함정과 항공기를 레이더로 감시하는 부대가 주둔 중인데 감시에 그치지 않고 레이더를 교란하는 임무까지 요나구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일본 방위성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까지 배치하겠다고 최근 재확인한 건데요. 일본이 배치하려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은 적의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데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해 다중교전에 강하고 요격 성공률도 높다는 게 일본 방위성의 설명입니다. 일본은 사거리를 배로 늘리고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개량형 지대공 유도탄도 개발 중인데 요나구니에 개량형이 배치된다면 대만 해협을 오가는 중국 군용기들까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은 역할을 하는 레이더가 멀고 미사일까지 잡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요나구니 섬과 가까운 이시가키와 미야코지마에는 적의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12식 지대함 미사일이 이미 배치된 상태입니다. 12식 지대함 미사일은 현재 200km인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리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그렇게 되면 중국 본토에서 출발하는 함정까지 사정권에 듭니다. 일단 배치 자체만으로도 중국 해군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억지 효과가 있는데 일본이 이렇게까지 하는 배경에는 일단 중국의 거듭된 위협이 있습니다. 2022년 8월 중국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일부가 요나구니 섬 인근과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떨어져 일본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대만 유사시에는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불안감이 일본에는 늘 있습니다. 중일 갈등에 불을 지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는데요. 이런 불안감이 과장되지만은 않은 게 미 국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을 사정권에 둔 중국의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1,900여 발, 중거리 순항미사일은 300여 발에 이릅니다. 게다가 최근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요나구니 섬과 대만 사이에 나타나는 등 중국의 무력 시위가 이어지면서 일본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이 보란듯이 요나구니 섬까지 날아가 군비 강화를 강조한 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당시 이시가키 섬도 함께 시찰했는데 이시가키는 대만과 가장 가까운 자위대의 미사일 거점입니다. 일본 방위수장이 중국군을 옥죄할 수 있는 기지들을 줄줄이 방문하자 중국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这一动向极其危险，需要引起周边国家及国际社会的高度警惕。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본이 서남부 본섬과 가까운 마게시마 섬에도 자위대 기지를 건설 중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서남부 섬을 요새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주목할 키워드가 바로 제1도련선입니다. 제1도련선은 일본 남부 본섬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 섬 북부로 이어지는 가상의 선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는 최전방 방어선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일본이 촘촘히 그물망을 깔아놓은 서남부 섬들이 바로 제1도련선과 걸쳐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달 초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에서 대만을 지키기 위한 제1도련선 방어를 안보 우선순위에 놓으면서 동맹국들의 역할 분담을 촉구했는데요. 풀어보면 중국 견제를 위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들이 제 역할을 해달라는 건데 일본의 서남부 섬 기지 강화는 이런 요구에 딱 맞아떨어지는 전략입니다. 앞서 러시아는 대놓고 일본의 미사일 배치가 미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일 갈등 국면 속에 딱히 일본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일본은 누구보다 제1도련선 인근 기지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 예산을 편성할 방침인데요. 물론 일본이 단순히 미국을 위해서만 이러는 건 아닙니다. 이런 군비 강화 움직임 뒤에는 일본 보수 세력의 꿈인 보통국가, 다른 말로 하면 전쟁 가능 국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권은 중국과 북한 등 외부 위협을 빌미로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을 고치려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이를 통해 군사력을 확장하려는 일본의 전략은 동북아 안정의 균열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나라는 이웃 일본의 무장으로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에 대해서 힘을 합쳐달라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왔을 때 한국도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라는 거고, 대만 유사 사태 그리고尖閣구열도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반도 위기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지역에서 전쟁의 전선의 그런 분위기가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전략적 모호성과 명확성 사이에서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큰 과제가 되겠죠.